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김양순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미 한명희 박사님이나 전영회 교수님이나 최선숙 사무총장님께서 이미 발표하신 모든 내용이 저희 가정폭력 상담소나 저희 모든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좀 호소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정년을 앞둔 상담소장님이 어느 날 이 일을 한 걸 후회한다며 앞으로는 나 때보다는 점점 처우가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준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상담소의 내담자들과 폭력의 피해자를 위해 헌신하고 긴 세월 상담소의 업무를 보며 열정을 쏟아온 소장님에게서 부정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함께한 그 소장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상담소의 업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 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법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 관공서, 가족센터, 노인보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연계기관과의 네트워크, 캠페인, 홍보사업, 학교교육, 기관단체에 대한 폭력 예방 사업 등등 가정폭력 상담소를 하려면 멀티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한명희 박사님께서 서울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서울시에서도 가정보호시설에 대한 게 확연하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정년을 앞두고 의미로웠던 일들을 기억하며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 듯한데 열정페이를 일했던 나의 삶이 후회스럽고 자꾸 슬퍼지는 것은 무언가 후배들에게 미안해하며 축 처진 모습으로 물러나야 하는 이 현실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작했던 많은 선배들이 정년에 즈음하여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까닭을 되짚어 보기도 전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또 나 역시도 선배들과 같이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위해서 수년 동안 회의도 하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 현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폭력의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단시간에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면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감사하게도 공정한 노동 현장인 소규모 시설 처우에 관한 토론회에 사회복지사 기관이 아닌 여성가족부 소속을 참여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드리는 시점에 종사자들의 30년 동안 열악한 처우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처우는커녕 이 처우를 논한다는 것이 이 시간 저는 배부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삭감되어 가정폭력 상담소 국비시설 전국 통합상담소 30개 포함해서 128개 중에서 30개 기관이 감축되고 25개가 통합상담소로 전환되며 가정폭력 상담소 30개 기관에 1명씩 전국 30명을 감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전국 11명을 감원한다는 여가부의 통보를 받고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전국 대표로서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파 이 순간까지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경기도는 어제 저도 통보를 받았는데 5인 시설은 무조건 1인 감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3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함께했던 동료를 보내야 하고
물리적인 여건이나 기능 보강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도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 지역아동센터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기능 보강비는 저희 상담소장들이 부담을 합니다. 하다못해 컴퓨터, 책상 모든 비품까지도 소장의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폭력의 특성마다 법령이 상이하므로 업무의 강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감원을 해야 한다니 막막한 심정입니다. 또한 30여 년 동안 해왔던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아예 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로 이관이 되고 또한 의료비나 피해자 치료예방 프로그램은 50%로 삭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증원해야 되고 더 증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강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슈가 되어 수시로 바뀌는 법령과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여서 종사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사자들의 감정 노동과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잦지만 30여 년 열정페이로 벼탔던 일대들은 모두 정년이 다가와 하나둘 떠나가는 시점에 과연 후배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없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제는 열정페이가 아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의 매년 적은 예산 편성으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이하며 제가 속한 경기도만 해도 시군마다 임금 편차가 다릅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 보셨듯이 가까운 서울과도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사회정책 기조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장애인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다양한 피해 형태에 따라 지원하는 업무 특수성을 인정하고 상담소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 상담소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광역의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피해자가 쉽게 이용하고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각 지자체의 인구 대비 1개 이상의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호수가 있는데 잔잔한 호수 위에 천둥오리들이 줄을 지어 유유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참 낭만적으로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물밑에서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되듯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해자와 가장 가깝고 촘촘하게 밤낮으로 피해자와 가정을 지원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폭력 방지 시설들이 함께 했음을 기억해 주시고 각 지자체의 의지로 더 확충하여 감축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폭력 피해자들이 드러낼 수 없듯이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업무도 특성상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일해왔던 저희는 지금 여가부로부터 의논이 아닌 통보를 받고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말할 자유도 잃어버린 어쩌면 피해자를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유를 함께 꿈꿔오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함께 해야 할 기관들의 존재가 불분명해진다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저희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사회선생님으로부터 인구수는 국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결혼 후에는 다자녀를 꿈꿨습니다. 그 당시 정부 시책으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산하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자녀를 출산했고 셋째와 넷째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병원비를 전액 자부담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인구 억제 정책으로 다둥이 카드가 나오고 자녀 출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에도 지금은 초저출생 시대로 국가의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 낳아 잘 기르자면서 낳았던 자녀들이 이제 하나 둘만 낳아 버릇없이 기른 부모들의 자녀들로부터 아동학대, 부모학대 신고를 당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하며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폭력은 나날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이 시점에 가정폭력 상담소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하므로 저출생 시대의 비극처럼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면 웬일일까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폭력 방지시설은 특히 가정폭력 상담소는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되어야 할 상담소들이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 현실과 정체성 혼란은 물론 존폐 위기로 인한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10월 3일자 뉴스 70 뉴시즈 박홍식 기자의 기사에 보면 가정폭력이 추석 연휴 기간에 신고 건수가 평소에 48%가 높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명절 끝에는 상담소의 연계 건수가 폭탄으로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슈는 물론 인구에 대한 고민과 자녀 저출생에 대한 고민에 여성이 중심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지금 고된 업무로 인한 충원해야 될 상담소도 정말 많은데 감축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140여 개 회원기관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의 답변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정직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발 현장 기관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안하시고 소통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존속 간의 살인 등 가정 안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는 상황에서 1997년 특별법이 제정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가정이 가정 안에서 문제로 인하여 해체되고 나아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문제를 낳아서 모든 폭력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되고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업은 지속되고 확충되어야만 합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법이 없던 시절부터 우리 여성폭력 방지 시설은 국가의 지원금을 조금 받게 되었고 시민단체들은 자원활동을 충원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업무를 일부분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했다고 자부하는 우리 상담소들은 온전한 사회를 위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운영 지침에 보면은 가정폭력 상담소 올해 2023년도에 인건비 기준은 호봉 승급 기간을 명시되지 않은 채 호봉 자체가 없죠. 총액 기준에 대한 운영 지침만 있을 뿐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사인 기준이 1억 4,128만 원이며 이것을 운영비로 조금 쪼개고 그 나머지로 종사자들을 책정한다면 최저 생계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임금으로 인해서 젊은 인력이 잦은 이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하고 조직의 미래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사회복지사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한명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은 언간 생심입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시설의 상담의 특성상 내담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대리회상과 상담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소진 등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폭력 및 협박, 특히 성매매 상담소는 업주들로부터의 협박에 노출되어 신상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시설의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이
또한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다루기에는 상담사가 전문성을 취득하고 경무로 인한 상담자의 손상의 극복, 상담의 과정에서 있게 되는 대리 외상에 대해 치유를 할 수 있게 인구수와 상담 건수에 맞게 지역 맞춤형 상담 인력 충원을 해야 함에도 무조건 1인 감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인구가 있는 용인시, 74만 인구가 있는 남양주시, 3만인 청양군이나 똑같이 4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담 건수와 업무 강도의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여 년 동안 저희 종사자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헌신하며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와 현재 종사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상기하며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정부에서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